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프로이트가 살아있다면 중독을 끊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워낙 프로이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치 프로이트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중독 회복 이론에 비춰서 봤을 때 프로이트의 이론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선 약함이 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중독 회복에 있어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로이트 하면은 이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제 일단 프로이트의 인간 이해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사람의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이제 원초와, 우리로 치면 뭐 본능, 욕구 요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초자아, 요거는 어떤 궁극적인 이상 또는 도덕적 높은 수준, 이제 궁극의 선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리고 이 본능을 누르고 초자의 그 높은 이상을 적절하게 내 삶에 실현하면서 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초와는 이제 본능으로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해요. 이제 성적 본능과 그 다음에 공격적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한 인간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잘 조율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자의 어떤 그런 궁극의 선을 이 자아가 잘 내 현실에 맞게 구현해내고, 그리고 그 원초와의 그 욕구들이나 본능들을 적절하게 자아가 잘 누른달까요? 잘 이렇게 조율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자아가 그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표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요 세 가지를 궁극적으로 잘 할 때 비로소 균형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원초화와 또 초자, 자, 이 세 개의 균형이 보통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이제 각각의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 어느 정도 채워질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느 정도 만족도를 이루기 때문에 과도하게 원초화가 뛰지 않고 또 초자화로 인해서 너무 막 극도로 뛰지도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먼저 구강기가 있습니다. 구강기는 뭐냐면 뭔가 빠는 것에 대한 욕구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는 것에 대한 욕구를 잘 채워줘야 이제 이때 어떤 원초화가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항문기가 있는데 어떤 배변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욕구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배변에 대한 그 욕구들을 잘 실현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의 본능들을 채워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내 삶에 이제 눌리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근기가 있습니다. 이제 남근기가 이제 여러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 남근이 이제 어떤 성기를 말하는 건데, 이때 이제 남자는 이제 아버지에게 적대적이 되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이제 이성으로 여기는 마음이 깊은 뿌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적대시하는 마음들이 들지만 그걸 극복하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또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떤 그 성적인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절제되고 또 잘 이렇게 무마가 될 때 비로소 이 남근기의 시간들이 잘 보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잠재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잠재기는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기 개발을 말하는 거죠. 자아 실현 뭐 그런 것들 말하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사회생활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지내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잠재기죠. 그리고 이제 성기기는 뭐냐면 이 성기기는 이제 외연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뭐 부모님에게 이제 어떤 그런 성적인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롤 모델로서 또는 적대시하는 이런 관계들을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외부로 그 성적인 욕구들이 표현되고 이제 대상화되는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진정 사회화가 일어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요 기간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짧아서 뭐 한 6세에서 이제 11세 뭐 요 이전에 대부분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이 잘 채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프로이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채워져야 이제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인간이 이런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의식 또는 전의식 또는 무의식이 있는데 이제 이 무의식에 이 불만이 된 욕구들이 어떤 개념과 생각이 돼서 우리에게 쫙 이 안에 들어오게 된다. 잠재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 우리의 자아가 뭔가를 실현해낼 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상 반응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른 것에 대한 욕구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이제 여러 내적인 공허함들이 생기게 되고 아니면 뭐 배변에 대한 또 성적인 또 뭐 자기 개발 뭐 아니면 대외적인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개념화돼서 이제 내 어떤 무의식에 잠기고 그리고 그 무의식에 있는 개념이나 생각들이 내 자아가 원초화를 누르고 또 초자아를 이렇게 균형 있게 내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의식은 이제 여러 상담사나 아니면 여러 작업들을 거쳐야 끌어올라지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말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무의식이 내 자아에 영향을 미칠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이 불안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쪽으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에 왜곡된 것들이 생겼을 때 크게 세 가지 불안들이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불안이죠. 이제 현실적인 불안은 뭐 인간으로서 그냥 뭐 안전에 대한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죠. 뭐 사자가 오면 이제 무서워하고 또 뱀을 보면 무서워하고 이런 현실적인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고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도덕적인 불안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신경증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냐면 이제 이유 없이 이제 불안한 거죠. 아니면 과도하게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민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불안, 특히 이제 신경증적인 이런 불안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방어 기제에 있어서 억압하고 그리고 투사, 상대방에게 이제 원인을 돌리고 그리고 합리화, 그래서 여러 핑곗거리들을 대고 전이 예를 들어 상담사에게 이제 나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꽂히고 또 부정적인 태도들이 옮겨가고 또는 주지화,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뭐 이상적인 것들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나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통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불안을 잠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요렇게 방어 기제를 쓰는 것까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이트의 이론, 이제 보통 정신 분석이죠. 이제 이 정신 분석에 들어와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을 가지고서 이제 중독을 끊는다고 돕는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중독 행위를 한다, 방어 기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제 어떤 중독 행위를 하나의 방어 기제로 보는 거죠. 이제 요게 그 원인이 이제 신경적인 그런 어떤 그 불안으로 인해 왔다. 그리고 그 이 신경에 대한 불안은 이제 무의식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와서 어린 시절을 찾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중독자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가진 사람에게 또는 프로이트에게 왔다면 아마 처음에 이 중독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을 거예요. 그래서 뭐 며칠에 한 번 하는지, 몇 주에 한 번 하는지, 강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첫 번째 들을 겁니다. 현상에 대해서. 그걸 방어 기제라고 부르고서 보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그 안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 또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한 그 내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듣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불안에 대해서 어떤 불안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왜 그걸 하냐, 뭐 예를 들어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내가 이것을 해야 내가 만족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어린 시절로 살펴볼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특히 부모님은 어땠냐, 뭐 학창 시절은 어땠냐, 아니면 뭐 미취학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것들 이제 발견하겠죠. 근데 이제 무의식을 발견할 때는 이제 잘 말로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 상담사의 어떤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연상, 그래서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세요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마음속에 있는 깊은 무의식을 끄집어낸다던가, 아니면 꿈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스킬들을 통해서 이제 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불안이 있구나, 어떤 방어 기제를 하는구나라는 그 패턴을 이제 찾아냅니다. 이제 일상 속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를 의식하게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이제 그 노력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아가 이걸 의식하고, 그리고 이런 그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하지 않도록 해서 이제 우리 원초아를 가로막고, 또 이제 누르고, 또 초자를 적절히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중독을 끊을 수 있다라는 가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중독 회복 이론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중독 회복 이론은 어떤지. 예, 중독 회복 이론은 AA의 12단계에서 이제 이 중독 회복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이 12단계가 이제 do it에 대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이게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내포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 원래는 이제 신이 있는데, 또는 그냥 자연, 또는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인간이 이런 어떤 신에게 인생을 맡기고, 또는 어떤 자연에게 맡기고 그 흐름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자연과 세상의 이치에게 맡기고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또 그 힘을 받으면서, 외부에서 힘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아가 등장합니다. 이 자아는 이제 신에게 힘을 받고, 또는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순리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제 인정, 안전, 통제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또 육체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채우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자연에게 맡겼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채워지지 않더라도 또 이제 여러 세상을 살아가며 외부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다른 환경을 통해 또는 신을 통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을 떠나서 내 뜻과 내 힘으로 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욕구들을 내가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채워지지도 않고 또 삐그덕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에게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격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 탐욕, 분노 또는 질투, 이기심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삶에 이제 인격으로 이제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어떤 육체적인 습관들이 완전히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독의 증상이 나타나요. 이제 뭔가에 딱 꽂히게 되는데 이 중독자에게 두 가지 특징이 생기거든요. 하나는 갈망이라는 게 생겨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는 병든 마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든 정신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에 꽂혀가지고 이제 내 생각이 자꾸 돌아가서 합리화해서 그걸 하게 되는 그런 병든 정신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갈망과 병든 정신의 특징들이 생겨서 뭔가에 딱 꽂혀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알코올에 꽂히면 알코올 중독, 또 예를 들어 도박에 꽂히면 도박 중독, 마약에 꽂히면 마약 중독, 또는 성에 꽂히면 성 중독, 또는 뭐 분노에 꽂히면 분노 중독,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중독에서는 이제 끊게 도와주냐. 이제 12단계가 사실 이제 그걸 거꾸로 하는 거기 때문에 12단계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이 12단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인생의 왕이고 세상은 없고 내 뜻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 뜻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내 뜻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깨달아야 뭔가 그 이후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첫 번째 깨닫는 게 무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코올에, 성에, 마약에, 도박에 무력함을 인정하며 내 삶을 조절할 수 없게 됨을 시인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내 뜻대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야,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이제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살아갈 때 또는 또 모임 안에서 또는 신의 힘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회복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이제 맡김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검토와 이제 제거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병든 마음들 또 병든 정신들을 이제 제거하는 이제 검토하고 제거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외부에서 이제 힘이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진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자연의 이치를 따라 또는 이제 뭐 신의 뜻을 따라
신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거죠. 뭐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듣기도 하고 멘토의 이야기에 듣기도 하고 또 모임을 다니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중독 회복의 원리예요. 이제 내가 왕이다. 그래서 망했고, 그래서 본능이 뛰고 성격이 망가지고 병든 정신과 병든 갈망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믿고 맡기고 검토하고 제거해서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고 플러스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해 나갈 때 매 순간마다 또 매일마다 이 작업들을 해 나갈 때 이 병든 정신과 갈망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중독 회복 이론을 가지고 프로이트의 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로잡을 거는 뭐냐면 프로이트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린 시절에 이제 이런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실 중독 회복 이론에서는 이유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른다. 왜냐? 이제 이 프로이트의 이 그 정신 분석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이제 중독 회복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어린 시절에 또 어느 때에 어떤 사건이 정확하게 이제 중독에 기여했는지는 모르거든요. 물론 뭐 일부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는 전부 다 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과 기억들을 통해서 그것이 무의식으로 돼서 어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방어 기제로 썼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린 시절에서 다 찾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워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아서 또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대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서 라고 하면서 이제 핑계를 대느라 현재적인 책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독 회복의 이론에 있어서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중독에 왜 걸렸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검토할 때 뭐 이럴 때야 어린 시절에 대해 살피긴 하지만 왜 걸렸다.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정신이거든요. 정신. 이제 이 정신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중독 회복의 이론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올바른 생각을 해요. 하지 말아야지 해요.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합리적인 이유도 내가 이유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의식이 아닌데 의식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점에서 내가 정말 이 중독 행위를 하고 싶으면 내가 살짝 꼬아서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 착란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의 어떤 생각의 잠재에 대해서 그것이 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중독 회복 이론에서는 이 뇌가 꼬이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뇌가 꼬이는 현상에 대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프로이트의 말대로 이 무의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이 무의식의 부분을 이제 드러내서 알게 되고 드러내서 누군가에 얘기하고 그걸 패턴화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독 회복 이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사 무의식에 뭔가 있더라도 그걸 알았더라도 또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나의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생각이 확 꼬이는 어떤 착란의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것으로 인해서 알아도 안 된다. 알아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 부분이 차이죠. 프로이트는 이제 알고 드러내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독 회복 이론에서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왜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꼬이는지에 대해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주목해서 볼 거는 뭐냐? 이제 자아거든요. 프로이트는 이 자아로 원초와 초자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독 회복 이론에서는 이 자아를 의지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아로 이제 초자를 실현해낼 수 있고 또 원초화를 누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 정도의 힘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중독 회복 이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독 회복 이론에서는 이 의지가 힘이 없어서 이 원초화를 잡고 또 초자를 내 삶에 실현시키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딸린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실현해내지 못한다. 내 안에 그런 답이 없다. 힘이 없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또 모임도 다니고 또는 멘토와의 관계 속에서 또 지혜도 구하고 해서 이제 그 힘을 받아서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이 이제 중독 회복 이론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이트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시대에 와서 중독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며 정신분석학을 딱 전면에 내세우고 만약에 한다.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방어 기제를 보고 그 불안의 증상을 보고 그리고 무의식을 살피고 어린 시절을 살펴서 그 패턴을 읽은 다음에 그거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거는 거의 100% 실패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때가 1900년 내외이잖아요. 그때가 사실 이 중독 회복 이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였거든요. 그때 이 중독 회복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행하는 가장 고도의 심리학을 또는 이제 상담학을 우리가 적용하더라도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적용해도 중독자가 어느 순간에 횟가닥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로이트의 이론이 중독 회복에 있어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